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강신주 선생님의 감정 수업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감정들을 탐해 보려고 합니다. 스피노자와 함께하는 인간의 48가지 얼굴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우리가 늘상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샅샅이 해부하고 파헤치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과정을 또 너무 어렵고 지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강 박사님이 좋아하셨던,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애정이 있으셨던 그런 소설들인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의 감정마다 한 편의 소설을, 한 편의 작가를 길어 올려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48가지 감정들을 이렇게 가만히 훑어보기에, 되돌아보기에 너무나 괜찮은 그런 멋있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탐해보려는 그 감정은 희망이에요. 희망. 불확실해서 더 절절한 기다림이라고 또 별칭이 붙어 있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어제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 사계 부문을 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모든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함께 이 부풀고 기쁜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그런 마음에서 쭉 이 목차를 훑어보다 보니까 오늘 새벽 희망이라는 감정이 더욱 눈에 도드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해보려고 하고요. 강 박사님이 희망을 소개하면서 선택하신 소설은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스의 소설이에요. 위대한 유산. 아마 이 소설 기반으로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지 싶은 그런 고전이고 대작이죠.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부분부터 소설의 한 단락 대사가 나오고 있네요. 좀 난감합니다만 읽어보죠. 나는 그녀를 사랑하노라. 사랑해. 그녀를 사랑해. 그러자 과거의 대장장이 소년이었던 내게 그녀가 배필로 예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그런 다음에는 이런 생각이 이어졌다. 만약 내가 염려했던 대로 그녀가 이 운명에 대해 아직 열렬한 감사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면 그녀는 과연 언제쯤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할까? 예언은 신비한 매력을 가진다. 특히 멋진 미래를 약속받는다는 것만큼 가슴 설레는 일도 없을 것이다. 대장장이 소년이었던 핍도 그랬다. 에스텔러를 사랑하라. 미스 해비시엄의 예언과도 같은 주문 때문인지 그의 가슴은 행복으로 터질 것만 같았다. 언감생심. 사랑은 꿈도 꿀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에스텔러와 연인이 되고 마침내 결혼도 할 수 있다니. 이런 예언을 미스 해비시엄이 핍에게 했었나 봐요. 그야말로 꿈만 같은 일 아닌가. 그렇지만 핍은 불안하기만 하다. 미스 해비시엄이 원한다고 해서 에스텔러는 과연 이 보잘것없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줄까? 그렇지만 미스 해비시엄의 예언은 불가능해 보이던 희망을, 에스텔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볼품없는 핍의 가슴에 아주 깊게 새겨넣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 가진 힘 아닌가. 희망은 이렇게 예언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이다. 희망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그런 예언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자신에게 그런 예언 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셀프로 말이죠.
문득 이 문단을 읽고 나니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나는 나에게 어떤 희망의 예언을 주고 있나, 해줬는가. 제가 요새 저를 찾는, 자아를 찾는 것과 관련된 많은 책들과 강연들을 두루 섭렵을 하다 보니까 무엇을 읽어도, 어떤 것을 읽어도 다 그것과 이렇게 연관이 지어져요. 어쨌든 나에게 거는 주문, 아주 긍정적인 예언과 긍정적인 예언은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번 해보죠. 우리 하나씩 주문해 보도록 해요. 나를 위해서. 네, 피비라는 불우한 소년의 희망과 좌절에 대한 기록. 이것이 바로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이다. 19세기 소설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손에 디킨스의 소설이 들려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자본주의 속에서도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가장 심오한 감정, 즉 희망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타인으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다. 19세기 영국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도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것은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질 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소설의 원 제목도 큰 재산을 얻거나 물려받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뜻한다. 위대한 유산, 그것이 큰 재산을 얻거나 물려받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 Great Expectation. 이것과 다른 또 원제목이 있었나 보죠. 어쨌든 비천한 대장장이 소년의 인생 역전은 뭐니 해도 일확천금이 아니겠는가. 핍은 에스텔러가 돈 많은 남자를 선택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만큼 에스텔러는 아름답긴 하지만 역시 속물이었으니까. 결국 미스 헤비섬의 예언이 실현되려면 핍은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유산을 받아야만 했다. 막대한 유산을 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야말로 에스텔러와 연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할 테니까. 이건 현실에서도 그리고 이 한국의 21세기 현실에서도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풍경이겠죠. 어릴 땐 몰랐는데 말이죠. 결혼에 배우자를 고르는 그런 조건 중에 그런 유산 부분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다는 거를 어릴 땐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를 들고 보니 그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요새는 또 다시 돌아오는 경우랑 또 재혼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에 또 마찬가지로 그런 유산 부분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팩터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인생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문득 떠오르네요. 자, 다시 돌아가서 결국 위대한 유산에 대한 희망은 사랑에 대한 희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셈이다. 이 책 속에서 핍의 경우에는 그랬다는 거죠. 예. 이렇게 사랑에 대한 희망은 돈에 대한 희망으로 연결된다. 불행히도 이때 핍은 자신이 돈만 밝히는 속물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다행히도 위대한 유산이 좌절되면서 그런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핍은 그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잘못됐었으면 돈으로 묶인 환상적인 속물 커플이
탄생할 뻔했던 것이다. 어떤 것에 대해서든 희망을 품어본 사람이라면 안다. 희망이라는 감정이 또한 얼마나 불안한 감정인지를 말이다. 에스텔라와 손을 잡고 산책하는 장면, 혹은 그녀와 키스를 나누는 장면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핍은 행복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과연 그의 희망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바로 희망의 감정이 가진 짙은 어둠이 존재한다. 감정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이 대목을 놓칠 리가 없다. 스피노자가 에티카, 윤리학이라는 철학책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희망은 우리들이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는 미래나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불확실한 기쁨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결과가 어느 정도 의심되는 기쁨, 그러니까 불확실한 기쁨이 바로 희망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확실이라는 단어의 강조점을 찍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기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불확실성 아닌가. 바로 이런 맥락에서 희망이라는 감정 뒤에는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숨겨져 있다. 자신의 희망대로 상황이 펼쳐진다면, 그렇기만 하다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크면 클수록 현재 우리가 느끼는 불확실성은 그만큼 우리의 숨통을 조여 올 것이다. 희망이 주는 불확실성을 견디기에 너무나 나약하다면 우리는 희망이 넌지시 보여주는 기쁨의 상태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칠 것이다. 희망이 약속하는 기쁨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몸을 떨 필요가 없을 테니까. 희망은 그것이 안겨주는 기쁨이라는 앞면과 그것이 주는 불확실성이라는 뒷면을 가진 동전과도 같다. 두 개가 항상 함께 간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 어느 하나를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가 제거되면 나머지 다른 하나도 동시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항상 그림자를 곁에 두고 있는 나무를 생각해보자.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림자도 그만큼 더 커지고 길어진다. 그림자의 검은 빛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동시에 그는 그 큰 나무의 웅장함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나무를 그대로 두고 그림자를 반으로, 나아가 반의 반으로 줄이려는 그의 소원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다. 그림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크고 웅장한 나무를 자르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희망도 마찬가지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싫어서 그것을 줄이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 그 자체를 그만큼 잘라내야 한다. 잊지 말자. 나무가 있어서 그림자가 생기는 것처럼 희망에 따른 그 미래의 설렘이 있기에 불확실성, 그늘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따라서 불확실성이 견디기 힘들도록 무섭다는 이유로 희망의 싹을 자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다. 위대한 유사는 고아소년 핍이 미몽에서 깨어나는 과정을 그린 슬픈 소설이다. 돈이 지고한 가치로 군림하는 사회에서 사랑받으려는 인간의 희망이 어떻게 왜곡되고 굴절되는지,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파국에 이르는지를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작품도 없으리라. 어쩌면 그 위대한 개츠비가 같이 생각나기도 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작가가 더 중요하게 의도한 바는 자본주의에 오염된 인간의 가짜 희망을 통해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려 했던 건 아닐까? 진정한 희망. 소설의 표면적인 줄거리만 보면 위대한 유산이 좌절되고 큰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무산되고 좌절되고
에스텔러가 돈만 많은 속물 신사와 결혼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피부의 희망은 좌절된 것이고 미스 해비섬의 예언은 헛소리였던 것이다. 어쩌면 피부로서는 잘된 일 아닌가? 잘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 속물이 바로 자신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에스텔러를 포기하면서 피비 버린 것은 돈을 욕망했던, 돈을 추구했던, 돈만을 추구했던 자기 자신의 속물 근성인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핍은 실패한 것이 아니다. 어쩌면 실패한 것으로 순간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은 핍은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돈으로 사랑을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면 우리는 오직 돈만 희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희망은 여전히 사람, 돈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를 향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작가는 21세기의 피비라고 할 수 있는 수많은 우리들에게 슬픈 미소를 띠며 묻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 돈이냐 사랑이냐 하는 거친 이분법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버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아니, 너무나 당당하고 멋진 일 아닌가? 과거 원시인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면 위험을 무릅쓰고 동물들을 사냥하러 가지 않았는가?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내 가족을 기아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생존시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중요한 것은 사냥감이나 돈은 사랑을 위한 수단이지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지만 돈을 벌었다고 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다. 돈이 수단이지만 그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목적했던 것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 그렇게 돈을 보고 어떤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 수단을 보고 나에게 오는 것은 그가 사랑한 것, 그녀가 사랑한 것은 돈을 가진 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일 것이다. 내가 미끼로 삼았던, 유혹의 도구로 삼았던 그 수단일 것이다. 상대가 사랑하는 건 그 수단이라는 거죠.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것, 즉 핍이 받은 진정한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 아니었을까? 그래요. 위대한 유산, 막대한 유산을 받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그것은 무산되어 버렸지만 필립에게는 진정 위대한 유산이 늘 받게 된 거죠. 필립은 이런 깨달음이라는 큰 유산,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대한 그런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필립에게 선물처럼 다가온 그런 이제 물질적 그 유산을 대체한 정신적인 그런 위대한 유산이 이었던 거죠. 이런 깨달음에 이르는 것, 즉 핍이 받은 진정한 위대한 유산은 바로 이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속물은 속물을 만나고 진지한 사람은 진지한 사람을 만나는 법이다. 이것은 불확실성을 내포하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경험이 쌓이면 누구나 확실히 알게 되는 삶의 진리가 아닐까 싶다 라고 강 박사님은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네, 찰스 디킨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올리버 트위스트, 크리스마스 캐럴 등 친숙한 작품으로 잘 알려진 영국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작가입니다. 그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강자의 위선을 경계하는 이야기들을 창작했는데요.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요. 찰스 디킨스는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공감했으며 그의 죽음으로 세상은 영국의 가장 훌륭한 작가 가운데 하나를 잃었다. 셰익스피어와 같이 그런 영국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위대한 작가 중에 한 분이신 것 같네요. 위대한 유산에서 막대한 상속과 사랑의 결실에 대한 희망은 모두 꿈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지만 주인공 핍은 결국 진실을 볼 줄 아는 성숙한 인간이 된다. 신사라는 인간들은 사실 야비한 족속인데 반해 무서운 죄수 매그위치는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 고마운 후원자라고 생각했던 미스 해비셔이 실은 살아있는 유령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한 어린아이를 양녀로 삼아 자신의 사무친 원한과 버림받은 애정과 상처받은 자존심에 대한 복수를 해줄 도구로 길러내는 쓰라린 잘못을 범한 미스 해비셔에게 핍은 위대한 용서를 보여준다. 이게 또 사랑과 위대한 유산, 정신적 어떤 가치관 뿐만이 아니라 위대한 용서도 담고 있는 그런 스토리였군요. 사실 전 너무 오래전에 보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런데 영화 제목도 위대한 유산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잔상들이 좀 남아있죠. 그 영화 제목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또한 미스 해비셔이 햇빛을 차단해버림으로써 무한히 많은 다른 것들을 차단해버렸다는 것, 그녀가 세상을 등짐으로써 치유의 힘이 있는 수많은 자연스러운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격리해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녀의 마음이 창조주께서 정해놓은 질서를 거스르는 모든 마음이 언제나 틀림없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서 점점 병들어갔다는 것 등도 나는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런 내가 어떻게 그녀를 동정심 없이 바라볼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그녀 핍 본인을 상처 주고 도구로 활용하려 했던 미스 해비셔을 이렇게 용서하고 있군요. 네. 자,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조언을 주실까요? 이 얘기에서 희망을 잃지 마라. 돈이나 물질, 그것들을 넘어선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인생의 후반부에 아니면 어떤 깨달음이 나타나는 그런 순간에 낭패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말씀들을 주실까요? 한번 보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그곳에 반드시 가고 싶다.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희망을 갖고 산다. 그렇지만 희망은 어른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이 품고 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 아이들은 희망이 가진 불확실성보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갖게 되는 기쁨에 더 주목하기 때문이다. 아직 불확실성을 잘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좋은 시절입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마음껏 희망을 품을 수가 있다. 반면 어른들은 희망이 실현되었을 때의 기쁨보다는 그것이 지닌 불확실성에 더 신경을 쓴다. 여러 다양한 일들을 처리해야 하는 어른들에게 이런 불확실성은 여간 귀찮은 것이 아니다. 여유도 없고
어떤 경험들에 기반해서 그것에 수반되는 노력들, 이런 것들도 피곤하고 귀찮고, 그래서 우리는 희망 갖기를 포기하면서 나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일까 어른들은 삶과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기꺼이 희망을 현실이라는 재단에 바치고 만다. 그러면서 희망과 현실을 맞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의 편히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안도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당근처럼, 사탕처럼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많은 그런 생활들을 하기가 쉽죠. 그러면서 우리는 희망에 부푼 삶이란 어린 아이와 같은 유치한 삶에 불과하다고 애써 자신을 위로한다. 이솝 우화에 등장하는 일종의 신포도 전략인 셈이다. 따먹기 힘드니까 아이의 포도가 시다고 미리 폄하해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 포도를 따먹지 못하는 자신의 나약함을 은폐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알고 있는가? 희망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버리는 순간, 그런 희망과 불확실성을 맞바꾸는 순간, 우리에게는 설레는 미래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이럴 때 그냥 하루하루를 매너리즘에 빠진 삶만이 우리에게 남을 뿐이라는 것을, 커다란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이다. 조그만 희망들을 품어보도록 하자.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멋진 유화를 그릴 거니까. 나는 플라멩고 기타를 배울 거야. 나는 마추픽추에 갈 거야. 나는 키스 자렛을 만나 그의 연주를 듣고 CD에 사인을 받을 거야. 이런 작은 소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내 마음의 희망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만큼 기쁨과 행복도 내 곁에 더 머물러 줄 테니까. 네, 강 박사님의 어드바이스 너무 와 닿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오스카상을 4개 부분이나 수상한 이 대한민국의 저력을, 문화 강국으로서의 저력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보여준 이 봉준호 감독님을 만든 것도, 그런 소소한 희망들이 쌓이고 쌓여서 또 그것을 하나씩 달성해가는 경험들이 조금씩 그 눈사람 만들 때 그 눈덩이처럼 조금씩 커지고 해서 그런 대업을 이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새벽입니다. 여러분, 희망하세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에게 그런 아주 긍정적인 예언 해주는 그런 희망 불러넣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람은 이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에서처럼 에스텔라라는 그런 사랑하는 여성이 될 수도 있지만, 나에게 그런 긍정적 예언과 아주 아름다운 희망,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그런 희망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라는 것을 저는 요즘 많은 책들과 강연 사색들을 통해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맞던 틀리던 그것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에너지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투벅투벅 나아갈 수 있으면 되지 않는가 싶고요. 오늘 또 좋은 소식,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있다 하는 그런 좋은 소식도 좀 들려왔으면 하는 좋겠네요.
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미셸이었습니다.